변액보험의 상품 종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변액연금하고 변액유니버셜보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액연금보험인데요. 사망보험금은 연금 개시 전에 사망을 했을 때 지급합니다. 지급하는 방법은 가산 지급 방법, 적립금을 더해서 계산했죠. 그러니까 기본 사망 보험금에다가 그때까지 사망 당시에 쌓여 있는 그런 적립금을 더해주는 가산 지급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요. 근데 만약에 적립금이 마이너스가 됐다 하더라도 저희는 GMDB 하죠. GMDB는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이니까 어디까지 해줘요? 기납입보험료까지 GMDB 해주겠죠. 자, 문제 보니까 사망보험금은 매월 재계산되며 다음 달 계약 해당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된다. 이건 변액종신보험에 대한 얘기죠.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요 계약자 적립금, 사망 당시 적립금은 매일매일 우리가 시가로 평가하고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변액연금의 사망보험금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변동합니다. 그래서 매월이 틀린 거고요. 두 번째, 연금은 돌아가시지 않고 만약에 생존을 해서 연금 개시 시점 이후까지 생존하시게 되면 연금이 지급되는 거죠. 계약자 적립금을 투자 실적에 따라서 적립을 하고 연금 개시 연령이 되면 지급 방식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고요. 연금 개시 이후의 적립금 운용 방법인데요. 자, 이런 거죠. 제가 노후에 지금부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후 생활할 때 필요할 돈을 모으는 게 이제 연금인데 이거를 변액연금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돈을 내고 나중에 연금 개시 시점 이후에 연금을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시간이 많은데 이거를 금리로 운영되는 연금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 화폐 시간 가치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하고 30년 뒤에 100만 원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을 커버하기 위해서 변액연금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끝나서 연금 개시가 딱 되면 옛날에는 무조건 이제 연금 개시가 되면서 일반 계정으로 전환을 해서 금리로 운영하면서 연금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뒤에 가서 변액으로 운용을 하게 되면 운용 실적에 따라서 연금액이 줄었다 늘었다 하잖아요. 그러면 노후 생활에 안정성을 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연금 개시가 되면 일반 계정으로 넘겨서 그거를 금리로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평균 수명이 길어진 거예요. 60에서 65세에 연금 개시한다고 보더라도 우리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가니까 연금 받는 기간이 20년이에요. 그러면 처음 연금 받을 때 100만 원하고 나중에 20년 뒤에 받을 때 100만 원이 또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안정적으로 연금 받을 테니까 일반 계정에서 금리로 그냥 운용해 주세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식, 일반 계정에서 운용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들락날락하는 거 감수할 테니까 나는 물가 상승이 더 걱정되니까 변액으로 계속 운용해 주세요. 이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시이율 적용형이라고 하는 게 일반 계정에서 금리로 운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고요. 변액연금형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 계정에서 펀드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 운용 잘하면 연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고 성과에 따라서는 물가 상승률을 커버하면서 실질 가치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고요. 이게 둘 다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부는 변액으로 실적 배당하고 또는 실적 배당하더라도 최저 연금액을 보증하는 이런 상품들도 같이 출시가 되고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건 공시이율형은 일반 계정에서 변액연금형은 특별 계정에서 운영한다. 요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 보면 연금 개시 이후에 공시이율 적용 연금형으로 운영할 경우에 특별 계정에서 운영된다. 공시이율형은 특별 계정이 아니라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고요. 연금 개시 이후의 적립금은 실적 배당형으로 운영할 수 없다. 운영할 수 있죠. 그게 변액연금형이죠. 이런 문제 보시고요. 자, 우리 변액연금의 최저 보증이에요. 최저 보증은 변액연금은 보증이 많았죠. 뭐 GMDB, GMAB, WB, IB, GLWB 많았는데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거 DB와 AB예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보증하는 게 GMDB, 저축성이니까 어디까지요? 기납입보험료까지 보증을 하고요. 두 번째, 연금 적립금 보증 어디까지? 기납입보험료까지 보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도가 어디까지냐 챙겨주시고 지금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에서 문제 나왔던 거 볼까요?
최저사망보험금 미보증형 변액연금보험이 판매되어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사망보험금인 GMDB는 선택할 수 없어요. 근데 GMAB는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최저사망보험금 미보증형 변액연금보험이라는 건 없어요. 이건 판매가 안 되고 있고요. 계약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보증형이 최저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미보증형이라고 하면 이건 맞는 얘기고요. 예, 이해되시죠? 사망보험금은 선택할 수 없고 연금 적립금은 선택할 수 있다. 자, 밑에 보시면 연금 개시 시점까지 유지하게 되면 투자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을 보증한다. 연금 개시까지 가면 무조건 최저 기납입보험료는 보증하는 거죠.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서 최저 연금 적립금을 보증을 설정하지 않는 변액연금보험, 이걸 이제 미보증형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GMAB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GMDB는 선택할 수 없지만 GMAB는 선택할 수 있다.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GMAB 미보증형을 선택했을 때는 원금 손실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원래는 이렇게 원금 손실을 할까 봐 겁나기 때문에 비용을 내고 일정 금액을 보증받는 건데 그 일정 금액이 이제 기납입보험료니까 원금이잖아요. 근데 미보증형인 경우에는 그거 보증 안 해도 돼. 나는 그 대신에 비용 안 낼래. 이랬던 거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 가능하고 그 위험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자기 책임으로 부담하는 것이고요. 밑에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보증 기능이 강화된 형태가 주로 판매되고 있다. 예, 금융위기 때 주가도 폭락하고 막 이러면서 실제 원금 손실이 나는 상품들이 생겼죠. 그걸 보니까 고객분들이 걱정되니까 미보증형보다는 보증형을 많이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다. 요것도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다양한 최저 보증 옵션으로 인해서 중도 해지 시에도 원금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중도 해지하면 무조건 원금 손실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도 미보증형은 원금 손실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자, 뒤에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최저 연금 적립금 보증을 만약에 선택했다. 그러면 GMAB 해주겠네요. 어디까지 해주죠? 기납입보험료까지 최저 보증해 줍니다. 자, 밑에 보시면 저축성 보험이므로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요. GMDB, GMAB 다 적용이 되죠. 틀렸고요. 연금 개시 이후에 공시 이율을 반영해서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어느 계정에서 운영하죠?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죠.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안정적인 연금을 주기 위해서 금리로 운영을 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앞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변액 연금으로 운영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죠. 최근에 추가 납입, 중도 인출, 납입의 유연성이 부여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유니버셜 기능이 일부 첨부된 그런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이것도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특징인데요. 변액의 특징이에요. 운용 실적에 따라서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변동됩니다. 사망보험금은 당연히 최저 보증합니다. 어디까지요? 기납입보험료까지요. 해약환급금은 최저 보증이 있나요? 없지요. 그럼 원금 손실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누가 책임지죠? 계약자가 책임집니다. 운용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최저 사망보험금은 보장하고요. 기납입보험료까지요.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자산 운용의 형태는 직접 선택할 수 있죠.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중에 따라 나와야 되는 지문 뭐죠? 운용 방법에 대한 지시는 할 수 없다. 같이 기억하시고 펀드 변경 가능하죠. 연 12회에 한해서 보증을 변경하는 비용은 당연히 내야 되는데 경쟁에 의해서 안 받는 상품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고 다양한 선택 특약을 조립할 수 있고 10년 이상 유지하고 요건에 부합하면 보험 차익 비과세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보장 구조 한번 볼까요? 연금 개시 전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당연히 지급이 되겠죠. 기납입보험료로 최저 보증하고요. 그래서 기본 사망보험금에다가 그때까지의 적립금을 우리가 최저 보증하고 이건 투자 실적에 따라서 얼마마다 한 번씩 변동한다 그랬죠? 매월이 아니라 매일매일 변동한다. 챙기시고요. 밑에 보시면 기본 사망보험금은 보험료에 비례하거나 구자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설계가 되고요. 최근에는 환급률 제고를 위해서 기본 사망보험금 대신에 장애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설계되는 상품이 더 많다. 어쨌든 무슨 보험금이 됐든 최저보증, 기본적인 보험금은 최저보증을 하는데 그거는 기납입보험료까지 보증한다.
뒤에 보면 연금 개시가 되면 연금 적립금액도 최저 보증한다. 어디까지 보증한다? 기납입보험료까지 보증한다. 그 얘기고요. 자, 뒤에 보시면 이제 보장구조에서 만약에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사망보험금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하게 되고요. 동일한 거죠. 만약에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했다. 몇 퍼센트죠? 50%. 동일한 재해나 기타 원인으로 50% 이상이 되더라도 얘는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납입 면제 기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죠. 보장성은 납입 면제가 되고 저축성은 납입 면제가 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자, 변액연금보험의 지급 예시인데요. 얘는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체크해 두시고요. 자, 우리가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저축성 상품이잖아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얘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가입을 하면서 보장도 누리겠지만 만기 지나서 많은 수익금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연금은 나누어서 연금 형태로 받는 거고 유니버셜 적립형 같은 경우는 목돈으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익을 늘리는 걸 우리가 항상 고려하고 가입을 하기 때문에 가입 시점에서 뭘 보여줘야 되냐면 이거 가입하시면 나중에 환급금 얼마가 나갑니다라는 걸 예시를 해서 보여드려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보험회사 마음대로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회사는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2%로 계산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공격적으로 9%로 예상해서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실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그게 확정적으로 만들어질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보험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제시하냐에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야, 이 상품은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데 나중에 많이 받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독 규정에 감독 당국에서는 만약에 환급금을 예시할 때는 규정에 따라서 예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험업 감독 규정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을 만약에 제시할 때는 세 가지로 제시해라.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해가 나는 걸 감안해서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잡고요. 두 번째는 평균 공시이율. 세 번째는 평균 공시이율의 1.5배. 요 세 가지 기준으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규정은 마이너스 1%, 평균 공시이율, 평균 공시이율의 1.5배 이렇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지금 2024년 현재 지금 우리 평균 공시이율은 2.75%예요. 그러니까 그거 1.5배 하면 4.215%거든요. 얘는 괄호 넣기라든지 지문으로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가지를 같이 외우셔야 돼요. 수익률을 제시하는 방법 첫 번째는 마이너스 1% 평균 공시이율, 평균 공시이율의 1.5배. 요 1.5배를 뭐 2배, 뭐 3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2.75, 4.125 이거를 숫자로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 평균 공시이율이라는 게 뭐냐? 금융감독 원장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계산해서 공시해주는 발표해주는 공시이율을 평균 공시이율이라고 합니다. 밑에 보면 저축성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투자 수익과 함께 순수익률을 같이 예시해야 된다. 자, 저희가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만약에 수익률을 2.75로 우리가 공시하도록 돼 있잖아요. 수익률 2.75%를 적용했을 때 얼마가 나갑니다. 이걸 공시를 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진짜로 2.75를 주는 줄 알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보험료 100만 원 내면 이익이 27,500원 생기는 줄 아는 거예요. 수익률 2.75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100만 원 보험료가 들어오면요. 여기서 비용을 빼죠. 제일 첫 번째 비용은 펀드를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예를 들면 판매회사에게 판매보수, 운용하는 사람에게 운용보수, 돈 맡아주는 사람에게 신탁보수. 이거는 수익이 났냐 안 났냐와 상관없이 무조건 그 역할에 대한 그 수수료,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손해가 났다고 안 내고 수익이 났다고 더 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손해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라 성실히 운용을 했지만 손해가 난 거기 때문에 그 서비스, 그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펀드 운용 비용은 반드시 줘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 최저보증해 주잖아요. 최저보증하면 그 비용 떼어서 따로 최저보증 준비금으로 쌓아둔다 그랬죠. 최저보증에 관련된 비용은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펀드 운용 비용 빼고 최저보증 비용 빼고 남은 게 2.75로 구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2.75가 안 되겠죠.
지금 우리는 0%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만약에 0%를 제한한다. 그러면 수익률 0%입니다. 그러면 고객님들은 아, 본전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본전이 아니에요. 수익은 0%지만 거기에서 이 펀드 운용과 최저 보증 비용을 빼고 나면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죠. 요 실제 수익률 이거를 우리가 순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냐면 투자 수익률에서 두 가지를 빼주는 거예요. 최저 보증에 관련된 비용하고요. 펀드 운용에 관련된 비용을 빼주면 요게 결국 순수익률이 된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수익률 2.75, 순수익률 2.5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감안한 순수익률을 같이 제시해라. 이런 개념이고요. 가끔 가다가 여기 지금 최저 보증 관련 비용과 펀드 운용 관련 비용 요거는 지문에 또는 괄호넣기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고 밑에 보면 문제 투자 수익률과 순수익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예시해야 된다? 아니에요. 반드시 함께 예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밑에 보면 수익률을 마이너스 1%를 가정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 1%면 손해가 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망보험금이나 연금 적립금 같은 경우는 최저 보증을 해주지만 해지 환급금은 어떻게 돼요? 손해가 나겠죠. 그러니까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 환급률은 감소하겠죠. 계속 손해가 나니까요. 그런데 2.75, 4.115를 가정한다 그러면 계속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과할 때 해지환급금은 증가하겠죠. 너무나 이제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변액 유니버셜 보험으로 넘어가면 유니버셜은 유니버셜 기능이라서 유니버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대로 보험료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찾을 수 있는 중도 인출도 우리가 허용해 주고요. 일정 기간 지나면 안 내도 돼요. 납입 중단도 할 수 있고요. 납입 중지도 할 수 있고 만약에 더 추가적인 여력이 있으면 다시 더 내도 돼요. 추가 납입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저희가 통상 원스톱 서비스 종합금융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 때나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건 은행의 기능이죠. 은행의 예금처럼 아무 때나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투자 실적에 따라서 유니버셜은 투자 성과가 나면 성과를 엎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배당한다는 건 증권사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거기다가 사고 나면 보험금 지급하잖아요. 보장을 한다는 건 보험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은 하나지만 은행과 증권과 보험의 여러 기능들을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틀린 문제 나온 거 보니까 적립금을 활용한 자금 이체는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적립금을 활용한 자금 이체는 안 되죠. 이런 기능은 별도로 이제 추가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자, 두 번째 VUL 보장형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은 뭐예요? 얘는 보장성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 최저 보증하겠죠. 어디까지 보증하죠? 기본 보험금까지요. 그래서 사망 보장이 주 목적이고요. 기본 보험금을 GMDB 합니다. 이 기본 보험금을 변동 보험금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변액 종신보험하고 똑같이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을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얘는 보험금이 얼마마다 한 번씩 바뀌죠? 매월 바뀌죠. 1개월짜리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얘는 그 적립액이 쌓여요? 소멸되고 없어져요? 소멸되고 없어지죠? 그래서 수익률은 다소 저하될 수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나는 변동보험금 없어도 되니까 변동보험금 만들 수 있는 수익이 난 그런 적립금이 있으면 그걸로 위험보험료 까줘. 그 대신에 남은 금액은 우리가 저축소득으로 넣어서 저축보험료로 넣어서 수익률을 높여줘.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얘는 우리가 변동보험 어떻게 생각하냐면 맥스 큰 거죠. 세 개 중에 하나. 첫 번째 기납입보험료, 두 번째 적립금의 일정 비율, 105%, 110% 일정 비율, 마지막으로 우리 기본보험금 세 개 중에서 큰 거를 최저 보증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밑에 보면 변동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금액 기본보험금이죠. 계약자 적립금의 일정 비율, 기납입보험료 중에서 큰 거 선택하도록 한다. 요거는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자, 다음에 이제 VUL 변액 유니버설 보험 적립형이에요. 얘는 뭐예요? 저축성 보험이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최저 보증은 하는데 한도가 어디까지예요? 기납입보험료까지겠죠. 그래서 얘는 목적이 뭐냐면 장기 투자가 주 목적이다라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익률이 목적인 것이고요. 기납입보험료로 GMDB를 하겠죠. 그러면 변동보험금 계산하는 방법은 뭐예요? 저축성이니까 변액연금하고 똑같이
가산 지급 방법이죠. 가산 지급 방법은 기본보험금에다가 그때까지의 적립금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금이 얼마마다 한 번씩 바뀌죠? 매일매일 바뀌죠. 그래서 매일 변동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 유니버셜 기능인 거죠.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적립금에서 일부를 제가 찾아왔잖아요. 얘는 일단 대출이 아니에요. 약관대출처럼 대출을 했으면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첫 번째로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는데, 자, 얘는 일단 대출이 아니에요. 대출이 아니라는 뜻은 뭐냐면 상환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안 갚아도 돼요. 두 번째, 감액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보험에 관련해서 돈을 빼오면 감액이라는 게 되잖아요. 감액은 비율로 계산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험료를 내는데 보험료를 감액하면 보험료는 몇만 원 줄었지만 나중에 받는 보험금은 그거에 비례해서 큰 금액이 줄 수 있거든요. 얘는 감액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중도인출해서 사용하더라도 보험금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받게 되면 보험금 받을 때 그 보험금에서 중도인출한 금액만 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제가 목돈을 인출하면 보험금이 감액이 되면 크게 줄여야 돼요. 그래서 원래 보험금은 줄지 않고 중도 인출한 금액만 보험금에서 차감하고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장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는 중도 인출은 대출이다, 중도 인출은 감액이 된다 이런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도 아니고 감액도 아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얘는 수수료만 부담을 하게 되고요. 계약자 적립금, 우리가 지금 계약자 적립금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해약환급이 결정될 건데 거기에서 우리가 일부를 꺼내왔으니까 당연히 계약자 적립금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 중도인출도 수수료는 부담된다. 우리 변액보험에서 수수료 부담되지 않는 건 하나, 변동보험금밖에 없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시험 문제에는 중도 인출을 하면 적립금 및 계약자 보유 자수는 변동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감소하겠죠. 두 번째, 보험료 납입 기간의 자율성인데요. 원칙적으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 기간 내내 보험료를 내는 정기 납입 원칙이에요. 다만 의무 납입 기간, 보통 이제 2년을 의무 납입 기간이라고 하는데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는 납입 중지할 수 있고요. 여유가 되면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납입 중지를 했다. 그러면 저희가 원래대로 하면 보험료를 내면 그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차감해야 되잖아요. 근데 납입 중지해갖고 보험료가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갖고 있는 계약자 적립금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갖고 와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월세를 살아요. 보증금 1,000만 원에. 그럼 원래대로 하면 월세 60만 원이 따박따박 들어오면 상관이 없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60만 원 수익 받으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월세를 안 내요. 그럼 어떡하죠? 나는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보험이 유지가 되려면 이분이 보험료를 내시고 그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갖고 와야 되는데 이분이 납입을 중단했어요. 보험료를 안 내요. 월세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금에서 까야죠. 그 보증금이 결국 계약자 적립금이고 여기서 까는 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월 대체 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증금, 계약자 적립금, 해약환급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월 대체 보험료를 갖고 와요. 언제까지 이거 갖고 올까요? 우리 보증금에서 깔 때 언제까지 까는 거예요? 보증금 다 떨어질 때까지 까는 거죠. 마지막 한 달치 남으면 통보하죠. 이제 한 달치 남았으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월세 안 내면 방 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납입을 중지할 수 있기 때문에 월 대체 보험료로 계속 충당하다가 더 이상 충당하지 못할 때 되면 납입 최고를 해요. 이번 달에 만약에 돈 안 내시면 이거 해약할 수 있습니다. 납입 최고 했는데도 돈을 안 내요. 그러면 해지하는 거죠. 똑같은 개념이라서 자 얘는 잘 읽어보시면 납입을 중지하게 되면 위험보험료, 사업비, 수수료 이런 걸 공제할 수가 없어요. 얘는 어디서 공제해요? 적립금에서 공제해요. 보증금에서 깐다는 얘기예요. 해약환급금에서 충당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깔 돈이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납입 최고해요. 한 달 남았는데 더 이상 안 내시면 해지됩니다. 그래도 안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지한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월세 보증금으로 이해하시면 딱 맞는 개념이고요. 문제는 의무 납입 기간 중에 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이건 틀린 거죠. 의무 납입 기간 중에는 내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안 낼 수 있는 거고요. 자, 기타.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변동이 됩니다. 사망보험금은 보장형은 기본보험금까지, 그 다음에 적립형은 기납입보험료까지 보증하고요. 해약환급금은 원금 보장 있나요? 없고요. 원금 손실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누가 책임져요? 계약자가 책임지는 자기책임 원칙이고, 운용 실적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최저 사망보험금 보장하고요. 자산 운용 형태 선택할 수 있죠.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선택할 수 있고, 뭐는 안 되죠? 운용 방법을 지시할 수는 없고요. 펀드 변경 가능하죠. 연 12회까지. 비용이 있나요? 비용이 있고요. 선택 특약을 자유롭게 조립할 수 있고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고 10년 이상 유지하고 요건에 부합하면 마찬가지로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겠죠. 자,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은요. 사망보험금을 기납입보험료 수준으로 보증하죠. 저축성 상품이니까. 그러면 기본 사망보험금에다가 계약자 적립금 무슨 방법이죠? 가산 지급 방법. 얼마마다 바뀌죠? 매일매일 변동하는 것이죠. 나머지 내용들은 뭐 동일하고요. 밑에 보면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서 보장성과 적립형은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이 동일하다? 틀리죠. 보장형은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 그 다음에 적립형은 가산 지급 방법으로 서로 다르고요. 자, 보장형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변액 종신처럼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변동보험금은 얼마마다 바뀌는 거죠? 매월 변동하는 거죠. 예, 최저 보증은 어디까지 하죠? 기본 사망보험금까지 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나 변동보험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위험보험료 차감해 주시고 나머지는 저축보험료로 수익률 높여주세요. 얘는 지금 기본보험금 어디까지 보장하죠? 맥스. 그래서 맥스 세 가지 중에 하나죠. 기본보험금, 계약자의 적립비율의 적립금의 일정 비율, 세 번째 기납입보험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기본보험금은 얼마마다 변동돼요. 여긴 일시납보험 가입한 게 없죠. 그 얘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변동합니다. 그래서 얘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변액보험,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 중에 변동보험금이 없는 것도 매월 보험금이 변동한다. 틀린 거예요.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만 매월이고 나머지는 다 매일이고요. 여기 보시면 기납입보험료를 해지환급금, 해약환급금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밑에 보면 변동보험금이 없는 형태의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의 사망보험금은 매월 변동한다. 매일 변동합니다. 자, 해약환급금은 투자 수익에 따라서 매일매일 변동하고요. 최저보증 이율 있나요? 없고요. 원금 손실 가능한가요? 가능하고요. 누가 책임지나요?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죠. 만약에 사망하시게 되면 사망보험금 지급하고 계약은 똑같이 소멸되겠죠. 보장형은 특정 장애 상태 시 보험료 납입 면제 가능하죠. 장애 상태는 어디까지죠? 50%. 50% 장애가 있을 때 보장형은 납입 면제 가능하고 저축형은 납입 면제 안 된다 그랬죠. 적립형은 납입 면제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투자 수익률 예시할 때 세 가지로 해야 되죠. 마이너스 1%, 평균 공시이율, 평균 공시이율의 1.5배. 숫자도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2.75, 4.125 같이 기억하시고요.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1%를 가정하게 되면 해지환급률은 감소할 거고요. 2.75나 4.125를 가정할 경우에는 증가할 거고요. 보험료 납입 기간은 전기 납입 원칙이죠. 그리고 납입 기간은 통상 종신이에요. 그래서 종신 자유납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래는 종신납이지만 우리가 중도에 인출할 수도 있고 추가 납입할 수도 있고 납입 중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종신 자유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